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남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시 지역에선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군 지역은 제한이 없어집니다. 경남 서부해역에 치안을 전담할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르면 8월 말쯤 신설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신소재를 활용한 생활용품을 출시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7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방역수칙이 완화된 상태에서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다음 달 개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미군 등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대규모 단속에 나섭니다. 경남 서부해역 치안을 전담할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해양경찰청 차원에서도 신설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사천과 남해, 하동 등 경남 서부 해역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나면 구조대는 보통 1시간이 지났어야 도착합니다. 가장 가까운 구조대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천에 별도의 해경이 있었다면 현장 출동 시간은 30분에서 35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배가 전복되면 45분 안에는 출동해서 구조활동을 해야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어민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경남 중부는 물론 서부 해역까지 맡고 있는 통영해경의 과도한 치안 범위도 문제입니다. 해안선의 관할 범위는 전국 평균의 2.9배, 다중이용 선박과 어항의 치안 업무량은 전국 평균보다 각각 4.2배와 4.3배나 높습니다. 여기에다 사천 제주 간 카페리 운항 등으로 서부 해안의 치안 수요는 더 커졌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통영해경까지 나서서 서부 해안 치안을 별도로 담당할 해경 신설을 요구하고 나선 핵심 이유입니다. 사천 하동 남해 해안선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치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꼭 사천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양경찰청도 최근 사천해경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월 말까지 일단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넘어가서 예산이랑 이런 부분들 심사하게 됩니다. 사천해경의 신설 여부는 행안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MBC 경남 연중기획보도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시간입니다. 50년 가까이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서 자동차용 고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워지자 신소재를 활용한 생활용품을 개발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한 제조업체. 식빵과 아이스크림, 와인병 등 깜찍한 모양의 이 제품들은 신개념 수세미입니다. 거품은 많이 나면서 손목에 힘이 덜 가도록 고탄성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었고 어디든 쉽게 붙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위 없이 붙일 수 있는 모서리 보호대, 충격을 3배나 더 흡수하는 깔창, 물기 흡수 컵받침 등 아이디어 제품이 30여 가지나 됩니다. 지난 1973년부터 자동차용 고무 제품 등을 생산해온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자 지난해 생활용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자택근무가 늘어나고 생활용품의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고기능 소재로 생활용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해 6월부터 아이디어 제품을 선보여 1년 만에 매출은 2억에서 15억 원으로 7배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 업체의 모토는 친환경.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제품은 이미 식물성 원료 함유량을 국내 최고 수준인 50%까지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사업을 다각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삶의 질을 변화를 주고 최고 품질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소재의 상당수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 업체는 앞으로 소재의 생산부터 제품 개발까지
국산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화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주말 동안 간간히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오늘과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30도 내외 낮 기온을 보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는데요. 또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 28도, 진주는 29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지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이 20도, 김해도 20도, 양산은 21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과 양산이 29도, 김해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8도, 합천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산발적인 소나기 소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방역 수칙이 완화된 상태에서 부산 7개의 수욕장이 다음 달 정식 개장합니다. 부산의 해변가가 또다시 외국인들의 해방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섭니다. 부산시도 해수욕장은 방역 수칙을 완화하지 않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해운대 해수욕장 앞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여기저기서 폭죽을 쏘아댑니다. 연기와 불꽃이 나뒹굴고 경찰관과 추격전까지 벌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휴가를 나온 미군과 외국인들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 지난달 미국 현충일 연휴에도 미군 등 외국인 2천여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방역수칙을 무더기로 위반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가 예고되면서 해수욕장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운대군은 이달에만 2차례에 걸쳐 주한미군과 국방부,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미군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며 미군 헌병대의 단속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간 해운대 해수욕장에 300여 명의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미군과 외국인의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미군 장병들이 휴가 시에 한국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뒤따를 것임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와 별개로 해수욕장 방역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와 같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입니다. 야간 취식행위 금지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방침입니다. 해수욕장 특성상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해수욕장 행정 명령은 좀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8월 말까지는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미군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으로 신원조회를 거부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격리 없이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여행 안전 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공항을 거점으로 트래블 버블 도입을 허가해달라며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해외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여행 안전권역, 즉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싱가포르와 괌, 사이판 등 5곳.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들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백신 접종자가 단체 여행을 할 경우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제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트래블 버블 도입을 허가해달라며 이달 안에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출국과 카지노 납부금 수입이 줄면서 관광진흥기금도 고갈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회생이 불가능했던 관광사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활력을 잃고 또 경제가 회생을 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고 싶어서 트래블버블을 이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공항에 단체 여행객 방역존과 별도의 검역 장소를 마련하고 여행사의 방역전담 관리사를 지정해 여행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역망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등과 전략팀을 꾸려 특화 상품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한편에서는 최근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도 끝나지 않아 감염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너무 침체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고 또 들어오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또 국내에서도 좀 많이 좀 활성화가 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죠. 관광객들이야 관광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트래블 버블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경상남도 제8기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시군대표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거창 창포원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개청식이 오늘 오후 3시 문산 신청사 광장에서 치러집니다. 산청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사흘간 산청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발대식이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함안 새바람 동아리 6월 정례회가 오늘 오후 3시 함안군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남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 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경상남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경남 지역은 모임 제한이 없는 1단계에 해당되지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창원, 진주 등 8개 시 지역은 8인 이하의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의령, 함안 등 나머지 8개 군 지역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녕군은 9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2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최근 확진 환자가 늘어난 남해군은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2021 미래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미래교육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 기조 강연에 나서며 행사 기간 동안 미래교육 체험부스 운영과 미래교육 콘텐츠 전시도 함께 열립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디펜스와 한국전기연구원 등 13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형 친환경 선박용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나섭니다. 이번 컨소시엄은 앞으로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고 실제 우리 조선사들이 건조할 대형 선박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남해군이 19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에 참여할 매력연구단을 모집합니다. 매력연구단은 남해대교를 신개념 문화 관광 교량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남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낙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도내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의 상승에 힘입어 경남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7.5포인트 상승한 108.8을 기록해
지난 4월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며 석 달 연속 낙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카드의 사용처 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도 내 시군별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를 보면 창원시가 1,400여 곳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가 800여 곳, 진주시가 500여 곳, 양산시 400여 곳이었고 군 지역은 창녕이 82곳, 산청 60곳, 하동 53곳 등 100곳 미만으로 시 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을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청년 계층에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청년층 실업률이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며 2018년 3월 이후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창원시 의회 최영희 의원이 최근 시정 질의를 통해 창원시가 1인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시공의 전문성과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계약 절차법에 따라 진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역업체의 일감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수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해시가 낙동강 대동 생태공원의 개발 제한 구역을 시민 여가 공간으로 만드는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3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9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생화 정원과 잔디광장, 갈대숲 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동 화개장터 상인회가 다음 달 4일까지 다다익선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화개장터 다다익선 캠페인은 고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다 받아주고 원산지를 다 표시한다는 의미로 캠페인 기간 동안 물품 구입 고객에게는 경품과 사은품이 지급됩니다. 진해 고려도자 테마전이 내일부터 창원 웅천도요지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999년 창원대학교 박물관이 발굴조사한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 고려시대 도자기 가마터에서 나온 도자기 유물들로 당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접시류와 대접류, 사발류 등 일상자기가 전시됩니다. 김해시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이 경남몰의 가야뜰 쇼핑몰에서 모든 품목 2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며 김해시는 이 경남몰 구매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 상당의 경남사랑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부산대학교 빅데이터 기반 산업수학센터와 산업수학 인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수학은 수학적인 이론과 분석 방법으로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인데 두 기관은 수학 선택 과목 인정교과서를 개발해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 학점제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예 용어에 관한 전문 사전인 서예 용어 사전이 발간됐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서예 용어 사전이 없었는데 창원 출신의 조현판 서예가가 560쪽에 걸친 서예 관련 용어를 사전으로 담아냈습니다. 합천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로 피어나는 천년의 향기 작품을 완성해 공개했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미협 합천지부 소속 37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완성했으며 사군자와 신라장군 죽죽의 기상을 형상화한 부조 작품들과 야간 감상을 위한 LED 조명이 대야성 옹벽에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